신나고 즐거운 과학 시간 키위쌤 돌아왔어요. 친구들, 우리 동물의 한 살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배추인 나비는 이제 그만 다른 동물들도 궁금하다고. 정말? 자, 그래서 선생님이요 여러 가지 동물의 한 살이 준비했는데요. 자, 먼저 이거부터 보자고요. 동물의 암수에 따른 생김새와 역할 알아보자. 암수가 뭡니까? 암컷, 수컷, 여자, 남자 뭐 요런 거 얘기하죠. 뭐 암수 뭐 다른가? 역할 다른가? 그런가 보죠. 보도록 할게요. 들어갑니다. 동물의 암수 구별해볼까? 오, 깜짝이야. 근데 선생님, 구별이 쉬운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사실 선생님도요, 머리를 자르고 사람들이 남자가 아니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동물들도요, 암컷, 수컷 비슷한 경우가 있나 봐요. 또는 아예 다른 경우도 있고요. 그럼 한번 해봅시다. 동물의 암수를 구별해 볼까요? 암수의 구별이 쉬운 것도 있고, 그리고 암수에 따른 특징. 자, 암수의 구별이 쉬운 동물, 그리고 암수에 따른 특징을 한번 보자고요. 암수의 구별이 쉽다라는 건 확 다르게 생겼다라는 거겠죠. 뭔가 다른 점이 있다라는 건데, 뭐 어떤 것들이 다른가 보니까 몸의 크기라든지 생김새, 색깔이나 무늬 등등등. 자, 이런 것들이 확 다르다. 뚜렷하게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사자라든지 원앙, 사슴벌레, 꿩, 사슴거미 같은 것들인데요. 자, 이거 보세요. 사자. 우리 딱 보면 알죠? 선생님, 북실. 갈기가 있으면 수컷이야. 없으면 암컷이야.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암컷은 갈기가 없지만 수컷은 얼굴 주변에 이렇게 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기를 보고 수컷이야, 암컷이야 구분할 수 있죠. 그렇죠? 원앙입니다. 우와, 너무 이쁘다. 우리가 아주 이뻐라고 하는 원앙. 실제로요, 이렇게 화려한 건 수컷입니다. 암컷은 밋밋해요. 그냥 물새처럼, 그냥 물에 있는 뭐 오리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암컷은 깃털의 색깔이 수수하지만 수컷은 깃털의 색깔이 선명하고 이렇게 화려한데요. 자, 항상 이런 건 아니고요. 번식기에만 이렇게 색깔이 화려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암수 구별이 쉬워진다는 거죠. 자, 이 동물의 세계, 이 세계에서는요, 암컷이 알을 낳죠. 그러려면 내가 알을 낳으려면 건강한 수컷이 필요한데, 그렇죠. 아주 건강하고 튼튼하고. 자, 이런 수컷을 뭘로? 제 몸집 좋은데? 색깔 아주 좋은데? 자, 이런 걸로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쁘게 보여야겠죠. 나 이거 반짝반짝 윤기 나는 거 봐. 나 몸집 큰 거 보이지? 너 나 선택하면 후회하지 않는다? 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이렇게 수컷이 훨씬 더 화려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슴벌레는 어때요? 자, 큰 턱을 보세요. 수컷보다 암컷은 일단 몸집부터 작고요. 이 큰 턱도 이렇게 짧고 작네요. 수컷은 큰 턱이 엄청 큽니다. 그렇죠? 암컷보다 몸집도 크지만 사슴뿔 모양의 이런 큰 턱, 이 큰 턱이 있어서 확실하게 구분이 되더라. 암컷 봐요. 이거 턱 맞냐? 이런 생각 들 정도죠? 선생님, 꿩이요, 꿩. 꿩은요, 암수, 아예 이름도 다릅니다. 까투리 사냥을 나가세. 뭐 이런 거 옛날 노래 있는데요. 그 까투리는 꿩의 암컷을 얘기합니다. 장기라는 건 꿩의 수컷을 이야기하고요. 생김새 보세요. 아주 수수하고 한갈색의 검은색 무늬가 있는 밋밋한 이 아이가 암컷이고요. 수컷 같은 경우에는 깃털 색깔이 아주 이쁘죠. 색깔이 선명하고 화려합니다. 그리고 눈 주위가 빨갛죠. 자, 이건 눈 주위에 붉은 피부가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피부가 그대로 빨간 피부가 보이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화려해서 나 괜찮지 않아? 어필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구별이 쉬운 동물이 있는가 하면 구별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둘이 아주 비슷하게 생겼다라는 거죠. 암수의 구별이 어려운 건 몸의 크기라든지 생김새, 색깔, 무늬 같은 것들이 어떠하다?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암컷인지 수컷인지 모르겠어. 뭐 두루미라든지 다람쥐, 노린재, 청개구리, 살모사 이런 거 보면요. 암컷인지 수컷인지 잘 모르겠어요. 보세요.
다 그냥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분명 하나는 암컷, 하나는 수컷일 텐데 지금 그렇게 암수 지금 짝짓기 하는 모습이잖아요. 분명 암수인데 자, 표시가 잘 나지 않는다. 구별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것도 한번 보자고요. 사슴이나 거미. 사슴! 뿔이죠, 뿔. 수컷은 뿔이 있고 암컷은 없습니다. 몸집, 수컷에 비해 암컷이 작고 수컷이 좀 더 큰 편이에요. 거미도 다릅니다. 더듬이 다리 끝이 가는 건 배가 통통하고 큰 건 암컷. 더듬이 다리 끝이 부풀어 있고 배가 길쭉하고 다리가 몸에 비해서 긴 건 수컷이래요. 자, 이건 보고 나중에 한번 친구들이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죠? 그럼 좋아요, 선생님. 생김새는 알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들 서로 하는 일이 다른가요? 자, 동물들 암수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자, 여기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알이나 새끼를 낳아 돌보는 과정에서 암수가 하는 역할, 함께 돌보기도 하고 암컷이 홀로 돌보기도 하고 수컷이 홀로 돌보기도 합니다. 자, 이건 동물이 사는 환경에 따라서 다른 건데요. 어때요? 우리 함께 하자고. 함께 알이나 새끼를 돌보는 경우 있어요. 제비나 황제 펭귄, 깨꼬리, 두루미 이런 경우. 자, 어떻게 하나요? 먼저 엄마가 가서 먹이 구해오고 다음에 또 아빠가 가서 먹이 구해오고 보통 이렇게 하지요. 함께 합니다. 내가 할게. 암컷이 홀로 새끼를 돌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곰이나 소, 사냥, 바다코끼리 등등 이런 포유류, 이런 종류들은 이렇게 암컷이 홀로 새끼를 돌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젖을 먹여 키우잖아요. 젖이 나오는 건 암컷밖에 없다 보니 수컷은 좀 이렇게 젖을 먹여 기를 순 없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암컷이 홀로 새끼를 돌보는 경우가 많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나는 아빠가, 얘들아, 너희들은 아빠가 책임질게. 자, 수컷이 홀로 알을 돌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시고기에 아빠 사랑 이런 거, 부성애 이런 것들은 많이 나오죠. 자, 이 경우 가시고기, 물자라, 꺽지, 물장군 같은 경우에는요. 누가? 암컷이 아니라 수컷이 알을 돌봅니다. 아유, 너네들이 알아서 해. 난 몰라. 아이고, 아빠도 몰라. 자, 암수 다 나 몰라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알을 낳은 뒤에 돌보지 않고 그냥 떠나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 몰라. 누구? 바다거북, 자라, 노린재, 개구리 같은 경우인데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거북이의 눈물 이런 얘기하죠. 아주 힘들게 땅을 파서 바다거북 보면은 땅을 파서 알 잔뜩 낳아두고 다시 덮어놓고 갑니다. 제 갈 길. 그렇죠. 우리요, 시냇물 같은데 약간 고여있는 물 이런 데 보면요. 개구리 알, 우무줄로 쌓여있는 개구리 알 덩어리들이 있는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이거 개구리가 돌보지 않아요. 그냥 거기 잔뜩 알만 낳아놓거든요. 자, 이런 경우. 돌보지 않고 그냥 떠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요. 알이 엄청 많아요. 자, 그래서 그중에 모두 다 살아남지 못하고요. 그중 일부만, 아주 적은 수만 살아남는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요. 동물의 암수에 따른 생김새 그리고 역할을 알아봤습니다. 우리는 지금 동물의 한사리 중에 여러 가지 동물의 한사리를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요 계속 알 낳는 동물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동물들 중에서 새끼를 낳는 동물들, 자, 그 새끼를 낳는 동물들만 좀 쏙 빼서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새끼를 낳는 동물의 한사리, 이걸 알아보려고 해요. 들어가 볼게요. 어머! 귀여워! 친구들 강아지 길러본 적 있나요? 자, 이런 개의 한사리, 우리 친구들이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개의 한사리부터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선생님도요, 집에서 강아지를 무려 14년 동안 2마리나 길렀었어요. 엄마랑 딸이었는데요. 자, 이 강아지들 둘 다 하늘나라로 가버렸어요. 너무 나이가 많아서, 너무 늙어서 말이죠. 자, 정말 슬펐는데요. 선생님 집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함께 죽음까지 맞이한 그 한사리 과정을 선생님은 모두 다 봤답니다. 자, 처음 선생님 집에 있던 강아지는요, 엄마랑 딸이라 그랬죠? 엄마가 아이고 배야, 자, 배가 불러서 새끼를 낳더라고요.
낑낑낑낑 하고 새끼를 낳았고 이 새끼는 처음엔 눈도 못 떴어요. 눈도 못 뜨고 걷지도 못하고 그냥 젖만 찾아서 기어다니더라고요. 귀도 막혀 있어서 소리도 안 들리고요. 자,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눈을 뜨고 앞다리 귀도 좀 들리는지 귀도 약간 서고요. 앞다리만 이렇게 쭉 뻗어서 슝슝슝 기어다니기도 하고 완전 귀엽다니깐요. 자, 이런 과정들. 그러다가 좀 더 크면은 네 발로 걷게 되고 물은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고 이도 나거든요. 그리고 조금만 지나면 1년도 되지 않아. 한 9개월 정도만 돼도 다 자란 개, 엄마랑 똑같은 모습이 된답니다. 자, 그 과정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개 한 살이가 궁금해. 개 한 살입니다. 새끼를 낳죠. 그리고 갓 태어난 강아지는 어미 젖을 먹고 자랍니다. 갓 태어난 강아지의 모습이에요. 눈이 감겨있고 귀도 막혀있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쭈쭈쭈쭈 냄새만 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 젖을 빨아먹어요. 자, 2, 3주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어린 강아지예요. 눈을 떠서 볼 수도 있고요. 귀가 열려서 소리도 들을 수 있답니다. 아유, 조금만 더 있어. 6에서 8주 정도 지나면 어느덧 큰 강아지가 됐어요. 이빨이 나네요. 자, 전니가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요. 3주쯤 됐을 때 나오기 시작해서 6에서 8주 정도 되면 이제 다 나옵니다. 나중에 강아지들도요, 이렇게 이가 나고 나면은 이제 젖이 아니라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빨이 나야 먹이를 씹어먹기 시작하는 건데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다 컸습니다. 다 자랐어. 9에서 12개월 정도가 되면 이제 다 컸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목이 기냐? 자, 그렇죠. 자, 다 컸습니다. 이제 다 자랐으니까 다시 짝짓기를 하고 새끼를 낳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선생님, 강아지가 태어나는 과정은 어때요? 강아지는요, 다 자란 게 암컷, 수컷, 짝짓기를 해야 된다 그랬죠. 짝짓기를 하고 나면 암컷의 뱃속에 새끼가 생겨 자랍니다. 새끼 배고 2달 정도만 지나면 아기 새끼가 태어나는 거죠. 강아지가 태어나는 거죠. 사람도 역시 뱃속에 엄마 뱃속에 아기가 10달 동안 있다가 태어나잖아요. 자, 마찬가지 여기도 강아지도 암컷이 이렇게 암컷 뱃속에 새끼가 생겨서 자라고 그리고 낳게 되는 건데 기간은 좀 짧죠. 2달이니까요. 자, 그럼 한번 비교해 봅시다. 갓 태어난 강아지 그리고 다 자란 개.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을 거예요. 갓 태어난 강아지와 다 자란 개의 공통점은 둘 다 몸이 털로 덮여 있다라는 거예요. 다리 4개고요. 그리고 꼬리가 있습니다. 주둥이가 길쭉하게 튀어나온 모양도 비슷하고 코에는 털이 없고 촉촉하라는 것도 공통점이었어요. 하지만 분명 차이점도 있어요. 갓 태어난 강아지는요. 눈이 감겨있고 귀도 막혀있죠. 이빨 없어서 못 씹어요. 젖만 쭉쭉쭉쭉 빨아먹습니다. 어미 젖을 먹고 자라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일어날 수도 없어요. 진짜로 꼬물꼬물 기어다닌다니까요. 선생님 집에 있었던 강아지는 처음 태어났을 때 진짜 딱 요만했어요. 다 컸을 때는 한 3kg 그 정도까지 되는 건데 처음엔 요만했다니까요. 정말 꼼지락꼼지락 완전 귀여웠어요. 자, 갓 태어난 강아지는 이랬는데요. 다 자란 개는 눈 떠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눈을 떠서 사물을 볼 수 있고 귀로 작은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이빨이 있으니까 뜯거나 씹어먹을 수 있고요. 튼튼한 다리로 걷거나 달릴 수도 있습니다. 밥이나 고기, 사료 등 잘 먹고요. 자, 이렇게 차이점 함께 생각해 주셔야겠습니다. 알았죠? 선생님, 그러면요, 개 말고요, 새끼를 낳는 동물 좀 더 알려주세요. 그리고 한 살이도 궁금해요. 개랑 비슷합니다. 그렇죠. 새끼를 낳는 동물, 어떤 동물이 있느냐? 박쥐, 토끼, 말, 고래, 소, 고양이, 코끼리, 기린, 사자, 햄스터 등등등. 그래요. 물속에 사는 고래도 새끼를 낳는답니다. 여기 모습 보이죠? 박쥐랑 토끼랑 말이랑 고래랑 소. 한 살이 가정도 모두 비슷해요. 자, 새끼를 낳는 동물의 한 살이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을 보면 새끼, 어미 모습과 비슷하고요. 태어나서 어미 젖을 먹고 자라요. 몸은요, 털과 가죽으로 덮여 있고요.
부모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자란답니다. 아, 옆에 쫄래쫄래쫄래 함께 다니면서 말이죠. 귀여워. 자, 그럼 우리 한살이 정리해 봅시다. 새끼를 낳는 동물의 한살이. 자, 처음에 알로 태어나나요? 아이, 새끼로. 그렇죠. 새끼를 낳는 동물이니까 새끼로 태어나 젖을 먹고 자랍니다. 어미 젖을 먹고 자라요. 자, 알로 태어나는 동물들은 젖을 먹거나 하지 않죠. 그냥 알에서 깨어나는 거지. 자, 하지만 새끼를 낳는 동물들은 새끼로 태어나서 젖을 먹고 자랍니다. 그러다가 이빨 나고 나면 이제 먹이 먹는 거고요. 쑥쑥 다 자라서 이제 다 자라고 나면은 짝짓기를 하고 그러면은 다시 또 짝짓기를 통해서 새끼를 가지게 되고 자, 뱃속에서 길러서 암컷이 새끼를 가져 새끼를 낳게 된다. 자, 이렇게 빙글빙글빙글 계속 되는 거지요. 근데 선생님, 저요. 젖을 먹여 새끼를 키우는 동물 중에서도 알을 낳는 동물이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정말? 자, 여기 오리너구리와 바늘두더지 되겠습니다. 자, 알에서 깨어난 오리너구리 그리고 바늘두더지의 새끼는요. 젖꼭지가 아닌 어미의 피부에서 나오는 젖을 먹고 자란대요. 완전 신기하다. 그렇죠? 자, 이런 동물들도 있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정리 부탁드려요. 신나고 즐거운 과학 시간. 네, 키위생과 함께해요. 자, 친구들, 우리 여러 가지 동물의 한살이 보고 있는데요. 선생님, 저는요, 땅에 알을 낳는 동물 한살이가 궁금합니다. 자, 이런 친구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여러 가지 동물 중에서 이번에는요, 땅에 알을 낳는 동물입니다. 아, 땅에다 알을 낳는 동물 뭐가 있더라? 닭. 그러네요. 꼬그레 땅에다 알 낳던데. 우리 이거 계란도 맛있어. 계란도 먹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함께 들어가 볼게요. 자, 선생님이 얘기했죠. 닭. 자, 닭의 한사리를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처음 알로 시작하죠. 자, 진짜 이렇게 단단한 껍데기에 쌓여 있어요. 알 껍데기 우리 많이 접해봤죠. 우리가 먹는 달걀, 계란이잖아요. 자, 약 21일 정도 지나면요. 어미닭이 열심히 품었거든요. 21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껍데기를 깨고 나옵니다. 우린 이것을 부화라고 해요. 자, 여기서 병아리가 나오는데요. 하루 지났는데 바로 막 걸어다니고 다 합니다. 자, 병아리는요, 솜털로 덮여 있어요. 엄마랑은 좀 달라요. 어미닭, 암탉이나 수탉의 경우에 다 자란 닭들은요, 어때요? 깃털로 덮여 있죠? 그런데 병아리는 이렇게, 네, 솜털로 덮여 있습니다. 자, 뭐 하루 정도 됐을 땐 이랬어요. 그러고 나서 30일, 한 달 정도 지나면 어린 닭, 거의 이제 닭의 모습과 비슷해졌죠? 점점 솜털이 무엇으로? 깃털로 바뀌게 됩니다. 6개월쯤 됐으면 이제 다 자랐어요. 6개월쯤 되면 다 자란 건데요. 자, 병아리 때는 암컷인지 수컷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았지만 다 자라고 나니까 수탉과 암탉 확실하게 구분되네요. 그렇죠. 수탉은 벼이 여기 있는 벼이요. 벼이 아주 크고 화려했고요. 꽁지기 또 길고 휘어져 있었습니다. 깃털 색깔도 화려하고요. 그에 반해서 암탉은 벼이 수탉에 비해서 좀 작아요. 그렇죠. 꽁지깃은 짧고 휘어져 있어요. 꽁지깃이 짧고 휘어지지 않았어요. 꽁지깃 길고 휘어진 게 수탉이었다면 여기 보세요. 그렇죠? 암탉은 짧아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쏙 들려져 있는 모습. 그렇죠? 자, 색깔은 수수합니다. 자, 수탉은 이렇게 화려했는데 암탉은 수수하네요. 그렇죠? 확실하게 구분됐어요. 선생님, 알이 부화되는 과정이 궁금한데 그것 좀 자세히 알려줘요. 알겠습니다. 자, 알의 부화 과정 이렇습니다. 껍질이 단단하다 보니까요. 안에서 부리로 톡톡톡톡 깨고 나와야 해요. 부리 끝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멍을 내고요. 이제 병아리의 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너무 힘들어 보인다고요. 물론 밖에서 엄마 닭이 도와주기도 해요.
알에서 몸을 돌려서 어떻게든 나오려고 애씁니다. 우와! 드디어 나왔네요. 껍데기 밖으로 나왔을 때는 이렇게 좀 젖어 있었는데요.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몸에 있는 물기가 말랐습니다. 몸에 있는 물기를 말리고 일어섰어요. 그래서 바로 쪽쪽쪽 부리로 이렇게 쪼아 먹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선생님, 제가 마트에서요 계란, 달걀 사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품으면 따뜻하게 해주면 거기서 이렇게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마트에서 파는 달걀은 병아리가 잘 안 돼요. 왜냐? 마트에서 파는 달걀은요, 크게 무정란 그리고 유정란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무정란이란 건 암탉이 짝짓기 없이 낳은 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병아리가 되지 않아요. 암탉은요, 몸에서 이제 계속 이렇게 알을 만들어내는데요. 자, 이게 짝짓기를 하지 않더라도 계속 알을 낳습니다. 자, 그런 거는 무정란이라고 하고요. 짝짓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아리가 되지 않아요. 자, 하지만 유정란이라는 건 암수가 짝짓기를 한 다음에 낳은 알이에요. 그래서 부화 조건을 잘 맞춰주면 병아리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트에 파는 것들 중에 대부분이 무정란이고요. 실제 유정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병아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계속 볼게요. 그럼 선생님, 병아리랑 다 자란 닭 어떤 특징이 있나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고요? 봅시다. 병아리랑 닭이랑 다 자란 닭이랑 모두 날개, 다리 각각 2개씩 있었어요. 입은 부리로 되어 있었고요. 자, 물론 차이점도 있습니다. 병아리 몸 깃털이 있었나요? 아니요. 귀여워. 아주 부드러운 솜털로 되어 있었고요. 벼잇니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꽁지깃도 없습니다. 그렇죠. 암수의 구별도 뚜렷하지 않다 그랬어. 울 때도 삐약삐약삐약삐약 이렇게 울어요. 닭은 어떻게 꼭꼬꼬꼬꼬꼬 이렇게 우는데, 자, 울음소리부터 다르네요. 다 잘한다. 솜털 아니야. 난 깃털이라고. 그렇죠. 몸이 깃털로 덮여 있습니다. 이마와 턱에 보면 벼이 있고요. 꽁지깃도 훨씬 길게 자라 있지요. 딱 봐도 암컷, 수컷 구별이 됩니다. 꼬끼요 하고 울고요. 자, 친구들, 이거 뭐 사실 얘기해주지 않아도 이 정도는 알고 있죠? 그럼 선생님, 이렇게 땅에 알을 낳는 동물요, 닭밖에 없나요? 닭과 같은 새 종류, 조류, 네, 모두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뱀이나 도마뱀, 거북이나 자라 등등등 거미, 곤충, 지렁이까지도 알을 낳습니다. 땅에 알을 낳는 동물, 새, 참새, 비둘기, 꿩 등등등 다요. 뱀이나 도마뱀, 거북, 자라 등등 거미, 곤충, 지렁이 등등 알을 낳는 경우 많습니다. 자, 새는요, 둥지에 딱딱한 껍데기로 쌓여있는 알을 낳고요. 껍데기가 딱딱해요. 거북이나 뱀 같은 경우에는 부화에 적당한 장소를 골라서 딱딱하진 않고 질긴 껍질로 쌓여있는 알을 낳습니다. 자, 딱딱하지 않고 질긴 껍질. 자, 질긴 껍질로 된 알을 낳아요. 거북 같은 경우에는 또 땅속에 묻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땅속에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딱딱한 껍질은 아니에요. 땅에 알을 낳는 동물의 한 살이 그럼 어떨까요? 알부터 시작합니다. 알에서 부화해서 새끼가 나오고요. 먹이를 먹으며 자랍니다. 다 자란 암수가 만나서 짝짓기를 하고 나면 적당한 장소를 찾아서 알을 낳게 되고 다시 알부터 시작. 그렇죠? 자, 땅에 알을 낳는 동물들의 한 살이까지 친구들 기억해 주셔야겠어요.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꼭꼭꼭 기억 부탁드립니다. 알았죠? 새끼를 낳는 동물도 있고 땅에 알을 낳는 동물도 있고 그럼 물에 알을 낳는 동물도 있지 않나요? 네!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동물의 한 살이 중에서 이번에는요. 물에 알을 낳는 동물의 한 살이 알아볼 거예요. 물에 알을 낳는 동물들, 물고기? 맞아요. 물고기 종류들 물에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개걸, 맹꽁. 맞아. 얘들도 물에 알을 낳죠? 한번 봅시다. 우리 가장 흔한 개구리부터 시작해 볼까요? 개구리의 한 살이가 궁금해. 자, 개구리 한 살이 하면 노래로 시작합니다. 알죠? 개울가에
올챙이 한 마리 꼬물꼬물 헤엄치다. 뒷다리가 쑥 앞다리가 쑥 펄쩍펄쩍 개구리 됐네. 근데 중간에 꼬리가 없어져야죠. 뒷다리 나오고 앞다리 나오고 꼬리 짧아지고 팔짝팔짝 개구리 됐네. 이거 우리 이 노래만 알면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봅시다. 개구리의 한 살이에요. 개구리 알 보세요. 엄마야 이거 뭐냐? 자, 개구리 알은요. 물속에 있어요. 투명한 우무질이라는 데 쌓여 있는데요. 이렇게 물속에 있습니다. 아이쿠 만져보면요. 무슨 가래처럼 끈적끈적 이상해요. 아주 딱딱한 껍질도 아니고요. 질긴 껍질도 아니고 이런 이상한 뭐 이런 콧물 같기도 하고 좀 이런 걸로 되어 있어요. 젤리처럼. 자, 그래서 안에 있는 알의 모습도 막 보이죠? 엄청 많이 알을 낳습니다. 자, 뭐 개구리가 가서 돌보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알을 많이 놔두면 이 중에 자, 뭐 죽는 것도 있을 거고 잡아먹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자, 일부는 살아남아서 뭐가 된다? 올챙이가 됩니다. 올챙이 어때요? 선생님 물속을 헤엄치고 다니는 올챙이 그래요? 아가미로 숨을 쉬지요. 자, 올챙이 모습이에요. 알에서 나와서 올챙이가 되는데요. 부화 후 한 15일 정도 지나고 나면 어머야 이게 뭐야? 저 뭐 이상한 흐물흐물한 게 두 개가 보입니다. 바로 뒷다리. 자, 또 이제 부화하고 나서 여기서 한 열흘 정도 지났어요. 처음에 부화에서부터 25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어머 이제 또 앞에도 뭔가 또 있어. 앞에 또 두 개 뭐 흐물흐물 나왔어. 바로 앞다리가 되겠습니다. 뒷다리에 이어서 앞다리도 나왔어요. 부화하고 45일쯤 되니까 어머 뒤에 기다랗던 꼬리도 짧아졌지요. 처음에 올챙이는요. 아가미로 호흡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속에서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꼬리가 짧아지고 이제 모습이 거의 개구리 형태를 하고 있죠. 이젠 허파로 숨을 쉬게 됩니다. 허파로 숨을 쉬니까 물 밖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봐. 55일쯤 되고 보니까 이제 꼬리는 없어졌어요. 꼬리는 없어지고 어린 개구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어우, 신기하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개구리 알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어디에 알을 낳는지도 보자고요. 자, 개구리 알은요. 둥근 모양으로 여러 개가 뭉쳐져서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데요. 투명한 우무질이라는 걸로 쌓여 있어서 만졌을 경우 좀 미끈미끈합니다. 우무질 속의 알은요. 위쪽이 검고 아래쪽은 하얀 좀 뭐 이런 이 덩어리 안에 좀 이런 식으로 위쪽은 검은색 아래쪽은 흰색 좀 이런 색으로 되어 있어요. 개구리 알은요. 이렇게 연못, 논 이렇게 물살이 세지 않은 곳, 물이 흐르지 않은 곳 이런 곳에 알을 낳아요. 물이 거의 흐르지 않는 곳, 물이 얕고 낙엽이나 풀이 있는 곳 이런 곳에 알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곳에 가면 개구리 알을 관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선생님 그러면요. 올챙이하고 개구리하고 비교해 볼래요. 특징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우리가 봤던 올챙이 선생님이 무엇으로 호흡한다라고 했나요? 물속에 살아 아가미로 호흡합니다. 아가미가 있어요. 물속에서 숨을 쉬려면 그렇죠. 아가미를 이용해서 숨을 쉰답니다. 물속에서 살아요. 그럼 물속을 헤엄치고 다녀야겠네. 그래서 꼬리가 발달해 있는데요. 이 꼬리를 이용해서 헤엄을 친답니다. 자, 생김새 보세요. 진짜 커다란 왕방울만큼 커다란 머리에 꼬리 하나 있는 모습인데요. 둥글고 이 머리에는 눈과 입이 있어요. 또 그리고 겉 아가미 여기 한 쌍이 있고요. 이게 전체가 다 머리가 아니에요. 이 부분은 배인데요. 하얀색에 가깝고 볼록하고요. 가만 들여다보면 내장이 좀 비쳐 보이기도 합니다. 뒤쪽은 꼬리예요. 물고기 지느러미랑 좀 비슷하죠? 뭐 먹고 살아 너? 올챙이는요. 물속에 있는 플랑크톤이나 동물의 사체 같은 걸 먹고 삽니다. 자, 이렇던 올챙이 뒷다리 나고 앞다리 나고 꼬리가 짧아지고 자, 그러더니 개구리가 됐어요. 개구리가 되면 이제 땅 위로 올라올 수 있죠? 자, 물과 땅을 오가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아가미 호흡하면 안 돼요. 아가미 호흡. 아가미로 숨을 쉬려면 물속에서만 살아야 되거든요. 물에도 있어야 되고 땅에도 있어야 되니까 자, 허파로 숨을 쉽니다. 우리 사람들 다 허파, 폐로 호흡하잖아요. 개구리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피부를 이용해서도 숨을 쉴 수 있어서 물에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움직이는 곤충이나 벌레를 먹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 밖에서 이렇게 혀를 길게 쭉, 물 속에서도 혀를 길게 쭉, 자, 이렇게 해서 사냥해서 먹어요. 선생님, 근데요, 얘 아주 펄쩍펄쩍 잘 뛰어다니잖아요. 다리가 발달했거든요. 뒷다리가 발달했기 때문에 아주 잘 뛰어다니는데요. 자, 여기에는 또 다리 사이사이에 물갈퀴가 있어서 헤엄도 아주 잘 칩니다. 뭐 다리 4개고요. 꼬리는 아까 얘기했죠. 없어졌잖아요. 다리 4개, 꼬리는 없습니다. 생김새를 볼게요. 머리에 보니까 커다란 눈, 왕방울만큼 큰 눈 보이죠? 아니, 얘는 왜 이렇게 눈이 위로 볼록 튀어나와 있는 거야? 왜 그런 걸까요? 생각해보세요. 개구리가 물속을 헤엄칠 때, 자, 이렇게 눈만 딱 내밀고 먹이를 찾기 위해서 눈만 딱 내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니까요, 하하하, 눈이 이렇게 위로 좀 볼록 올라와 있어야 눈만 이렇게 내밀고 있을 수 있겠죠? 악어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눈은 머리 위로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습니다. 입은요, 엄청 커요. 끈적끈적거리는 긴 혀로 벌레를 잡아먹는데요. 순식간에 막 접혀있던 혀가 푸슉 나와가지고 잡아먹죠. 끈적거려서 쑥 내밀면 벌레가 이거 철썩 달라붙어서 다시 수르륵 먹는 겁니다. 뒷다리는요, 아주 길고 튼튼합니다. 물갈퀴가 있어서 헤엄을 잘 치고요. 앞다리는 아주 짧아요. 헤헤, 여기는 물갈퀴 없네요. 자, 그래서 주로 뒷다리를 이용해서 뛰거나 헤엄을 치는 겁니다. 올챙이와 개구리 특징 비교해 봤습니다. 선생님, 물에 알을 낳는 동물은 개구리밖에 없나요? 아이쿠, 당연히 아니죠. 물고기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물고기뿐만 아니라 이런 개구리, 두꺼비, 맹꽁이 이런 종류, 거기다가 또 곤충들도 있어요. 물에 알을 낳는 동물의 종류와 생활 물었는데요. 물에 알을 낳는 동물은 붕어, 메기, 연어, 고등어, 자, 이런 물고기 종류. 자, 잠자리, 또는 하루살이, 물방개, 가재, 이런 곤충 종류. 두꺼비, 도롱뇽, 청개구리, 아이쿠, 그래요. 이런 개구리와 비슷한 종류들까지 물에 알을 낳는 동물이랍니다. 어떻게 살까요? 물에 알을 낳는 동물들, 그래요. 어린 시절은 물속. 자라서 사는 곳은 여기저기 달라요. 물고기 종류들은 다들 어릴 때도 물속, 나중에 커서도 물속이겠죠. 개구리 같은 것들은 어릴 때는 물속이지만 다 자라서는 또 밖으로 나오기도 하고, 잠자리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어린 시절은 물속에서 지내지만 자라서 사는 곳, 다 자란 다음에 사는 곳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요. 도롱뇽이나 두꺼비, 맹꽁이 같은 것들은 여기 개구리도 포함이에요. 땅과 물과 땅을 오가면서 살고요. 연어, 붕어, 고등어와 같은 물고기 종류들은 어디? 물속에서 삽니다. 잠자리, 하루살이, 모기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다 자라고 나면 다시 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렇죠? 물 밖에서만 삽니다. 자,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알았죠? 물에 알을 낳는 동물의 한 사리까지 살펴봤습니다.